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벌써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슈앤피플 오늘 이 시간은 경상북도 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의 주원영 센터장을 모시고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과 100일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어,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단 좀 쉬웠는데 수학과 탐구는 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수능 시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출제 영향은 뭐 거의 전년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EBS 연계율도 70% 정도, 그리고 2018학년도부터 뭐 시행됐던 영어 영역 절대평가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난이도는 아무래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본다면 그 전년도 비판을 많이 받은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을 봤을 때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31번 경우 초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는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등급 비율이 10%, 그리고 2019년도에는 5%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수시 모집 지원 준비와 또 정시 공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현행 입시 제도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이 필요할까 의문을 가져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수능이 필요 없는 그런 전형하고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필요 없는 전형과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마무리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또 뭐 면접 준비 이런 것들에 올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에 신청 선택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과목별 가능성을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시까지 가는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1차로는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경북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그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권역별 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구미 도서관 2층에 상담실을 열고 있으니까 하시라도 신청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최적의 공부법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입시는 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부법이라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수준별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고난이도 문제는 1등급의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에만 집중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개념부터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전략 과목을 먼저 충분히 학습한 후에 나머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 연계율이 아무래도 70% 가까이 되는 이런 EBS 교재만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